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용호 노무사랍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제 1차, 2차 설명회를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2차를 따로 했고요. 오늘은 1차에 대한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사 활동을 하면서 지금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노무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차에서는 이걸 말씀 안 드리는데 1차를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동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1차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동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약들을 해요.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그 중에 저희들이 보는 계약이 근로계약입니다. 일을 하기 위한 계약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나오고 근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계약하는 거죠. 내가 근로를 할 테니, 노동을 할 테니, 당신은 임금 달라. 이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계약은 자유죠. 이제 원래 민법의 시각에 따르게 되면 계약을 누구랑 할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할지는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걸 너무 지나치게 자유에 맡기게 되면은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런 근로계약이 요구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가 이 계약 속에 개입하는 겁니다. 개입해서 계약은 자유인데 너무 자유롭게 했더니 이거 이상한 계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국가가 적어도 좀 기준을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보다는 이 기준이 최저 기준이에요. 이게 최저 기준을 정해놓고 이 최저 기준보다는 높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지 그 계약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보다도 낮은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법 1과 2가 있는데 노동법 1은 뭔가 하면은 계약을 할 때 혹시나 이 법보다 떨어지는 계약이 없을까?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노동법 1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 이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법. 그게 노동법 1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관한 예로 이제 우리 법 중에 최저임금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2022년도 기준으로는 9,160원, 2023년도 기준으로는 9,62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임금을 주기로 합의를 해야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9,000원만 지급하겠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지켜야 될 최저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는 법이 노동법 1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노동법 2는 뭔가 하면은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사용자 근로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시급으로 10,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최저 기준을 지킨 겁니다. 즉 노동법 1의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최저 기준 9,160원, 9,620원을 지킨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낮은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시급 10,000원이 아무리 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다. 불만이다. 불만이 있으니까 단체를 만듭니다. 근로자들이 뭉쳐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 만든 단체를 저희들이 노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드는 겁니다. 노조를 만드는 권리를 우리가 단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조를 만들어서 그럼 왜 노조를 만드는 거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근로계약이 불만이라는 거죠. 낮다 이겁니다. 낮으니까 더 높은 조건으로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또 다른 계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로계약이 아니고 노조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하는 단체가 체결한 계약, 이걸 요구해요. 그 계약을 저희들이 단체 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 노조라는 단체가 우리 조합원이다 이분이 우리 조합원에 대해서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른 계약을 하자. 계약을 요구해서 단체 협약이라는, 이건 근로계약이 아니고 단체 계약인 거죠. 그래서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만약에 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랑 단체 협약으로 시급 12,000원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럼 이게 계약이 충돌되는 거죠. 분명히 이 근로자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10,000원인데 노조라고 하는 단체가 체결한 계약에서는 12,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겁니다. 계약이 충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계약이 충돌하게 되면 단체 협약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계약을 지급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로계약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단위업보다 위반된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농조합이 단결을 해서 교섭을 요구하는 힘, 그게 있습니다. 그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이에요. 사용자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왜 10,000원 지급하면 되는데 우리가 12,000원을 지급해야 돼? 나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농조합에게 또 하나의 힘을 부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단체 행동권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일하지 않겠다. 농조합이 이런 파업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 2의 파트는 뭔가 하면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해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노조 스스로가 단결해서 노동조합 스스로가 교섭을 요구하고 이게 이제 타결이 안 되게 되면은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게 노동법 2의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법 2에서는 어떻게 노조를 만들고 어떻게 교섭을 하고 어떻게 파업을 할 거냐, 이걸 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는 파트가 노동법 2 파트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노무사 1차 노동법 시험은 1과 2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시험 범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노동법 1회 파트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그런 파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11개의 법이 들어가 있고요. 근로기준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15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한 어떤 그 테마 혹은 특수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이 또 한 문제가 나와요. 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또 보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테마에 대한 문제, 산업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 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 거기서 또 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또 최저임금 있죠. 최저임금 법에서 또 한 문제,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연금 이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문제. 임금채권보장법 뭔가 하면은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파산했습니다. 국가가 일정 부분 정도 보장을 해줘요.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는 보장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임금의 최소한의 부분은 국가가 보장해 주겠습니다. 그 법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소개하는 법이에요. 직업 소개하는 법에서 한 문제.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할 거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법,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또 이제 우리 사주제도, 혹은 이제 사내 근로복지 기금제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법이 1차 법인데 이 모든 법이 2차까지 이어지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2차까지 이어지는 법은 4개 법이에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안법,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1차로 끝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끝나는 법인데 너무 상세하게 한 법당 한 문제를 위해서 너무 시간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머지 법들은 1차용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강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나올 부분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간략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대신에 2차까지 이어지는 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안법인데 산안법은 주로 2차까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2차까지 이어지는 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이 됩니다. 요 세 법은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1차 때부터 약간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법에서 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법들은 상세히 보진 않지만 주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더라도 1차 합격하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은 없어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노동법 1의 범위고요. 노동법 2의 범위는 5개 법이 나옵니다. 하나가 노조 만드는 일반적인 법, 그게 노동조합법이에요. 거기서 21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노조가 있습니다. 그 특수한 노조를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2가지로 규정을 해서 교원에 관련된 노조, 교원노조죠. 교원노조에 대한 법 한 문제. 그 다음에 교원이 아닌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법 한 문제. 그 다음에 노조는 아닌데 우리 나라에 한 30인이 되면요,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근로자 규모가. 그때 이제 노사협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건 노조와 별개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조직률이 한 10%, 15%예요. 그러니까 노조 만들어지지 않은 사업장이 더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니,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뭔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만한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장치로 만들어둔 것이 노사협의회거든요. 그러니까 노사협의회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노사협의회에 대한 것들을 규정한 법이 이 법이에요. 근로자 참여법. 여기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이걸 해결하는 기구가 행정기구가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한 법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가 나와요. 이 법들은 다 분량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요. 2차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이 모든 법이 2차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노동조합법 빼고는 안 나왔어요. 2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2차까지 이어지는 것은 노동조합법이다 생각하시고 요것만 상세히 보시더라도 1차도 큰 문제는 없고요. 2차에서도 다른 것들이 안 나오니까 주로 노동조합법만 상세히 보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노동법 2파트의 법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노동조합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저희들이 특강식으로 해서 문제 나올 것들만 공부를 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출제 경향은 그냥 예시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노동법 1에서 여러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취업규칙, 사교라 그러죠. 사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임금 어떻게 받을 거고, 근로시간 몇 시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테마가 있는데 따질 필요 없어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 이 파트는 안 나오니까 이건 빼고 공부해야지,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통계를 위한 그런 자료일 뿐이지, 이게 많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안 봐도 관계 없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니까 기업 변동, 영업양도, 합병 이런 거거든요. 그럼 영업양도, 합병은 지금까지 1차에서 안 나왔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업양도나 합병은 또 2차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보게 되면 오히려 2차에서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그냥 전체 영역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법도 노조 만들고 단결해서 교섭을 해서 단협을 체결하고 파업을 하고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골고루.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어떤 부분만 집어가지고 공부한다. 1차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의 1차 학습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1차의 기출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이게 어떤 기출문제인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요 문제는 판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출문제는 딱 두 문제입니다. 하나가 조문 문제, 또 한 가지가 판례 문제예요. 판례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판례에서 기본적인 판례와 최신 판례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오지선다하고 그중에 3문제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판례만 아시면은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드리면은, 공부를 하실 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이제 노동법의 핵심은 조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차에서 조문을 좀 소홀히 보신 분들은 2차에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조문도 중요하다 생각하시고요. 문제의 비율로 따지면 조문 문제가 한 60%, 판례 문제가 한 40%. 만약에 이제 판례를 좀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50%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의 지금까지는 조문 문제가 압도적이에요. 판례보다는 1차에서는. 2차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2차는 판례 중심인데 1차는 조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조문만 뭐 상세히 보더라도 1차에서 큰 문제가 없겠네요. 예,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만 파시더라도.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2차 시험 과정에서 힘들어요, 이게요.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부터도 여러분들이 판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1차에서 판례를 잘 봐두시면은 2차는 사실은 약간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로만 하시면 되고 조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를 보실 때도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뭐 1차만 끝내고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2차까지 가야 되는 시험이니까 2차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판례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1차 보실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급하니까 마음이, 일단 이제 나오는 문제가 뭐냐,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1차를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1차도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니까, 오히려 1차보다, 2차보다는 오히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 나중에 1차도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2차로 가시면은, 2차가 조금 편합니다. 어떤 분들이 노무사 시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노무사 시험은 노동법이 1차가 아니고 바로 2차부터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그거는. 왜냐하면 2차 시험은 적어도 1차를 봤다라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는 GS 1기, 연기부터도 조금 심화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동법을 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에 바탕이 안 돼 있으면은 2차 가서 좀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1차를 보실 분들은 1차에서 기본을 쌓아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항상 조문을 중심으로 보시고 판례도 이때부터 중요한 판례를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권유는 동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시험 막바지에는 1차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가 붙어야지 일단 2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 막바지에는 문제풀이를 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정하시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커리큘럼하고 교재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1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강의를 했어요. 약간 상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짧으니까 2023년도에 시작하는 어떤 이론반은 압축해서 이제 요약해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1차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월부터 2월까지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제가 쓴 교재를 가지고 1차는 진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강의 내용은 뭐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트에 대한 기본 이론을 설명을 하고요. 나와 있는 법령, 조문, 판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차 중요한 것은 강약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1차에서 굳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도 교재에는 실려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파트가 없으면은 이론적인 논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려 있지만 문제는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은 옆에 이론이 있고 옆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파악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론은 있는데 옆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일종의 이해를 위한 내용이지만 기출은 안 돼 있구나. 그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강약을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원래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는 앞에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핵심 이론반에는 그럴 여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없어서 진짜 엑기스만 소개해드리고 복습을 해드리고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또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1차도요,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1차도 기본적으로는 문제은행식입니다. 나왔던 문제가 반복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약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더라도 또 웬만한 문제들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딱 보시면은 이게 그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많이 푸시면은 대강 눈에 익습니다.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따로 객관식 노동법 책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요 시간은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좀 풀어보게 해드리고 제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 다시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마지막에는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법령 전체를 한번 요약해보는, 그래서 한번 파이널 반으로 전체를 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1차는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1차 때부터 좀 상세히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은 동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법인 거니까 노동법에서도 그런 이해 중심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문제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로 하고 있으니까 제 이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